투표하러 갔는데 투표용지가 없습니다. 선거를 다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유권자는 기다립니다. 일부는 발길을 돌립니다. 대한민국 선거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국정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회의원 251명 가운데 250명이 찬성했습니다. 여야가 거의 만장일치로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겁니다. 여론도 강합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무려 85%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느 정당이 이겼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이 투표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국정조사가 시작되면서 또 다른 논쟁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선관위를 어디까지 조사할 수 있는가?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행정부가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은 아닌가? 단순 행정 실패인가? 책임자의 직무유기인가? 아니면 더 깊은 의사결정 문제가 있었는가? 오늘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국정조사 진행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선관위는 어떤 대책을 내놨는지, 국민 여론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는지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규모부터 보겠습니다. 사태 초기에는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했고 22곳에서 투표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외부 진상규명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는 더 컸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곳은 91곳, 투표가 중단된 곳은 26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초기 파악보다 훨씬 많은 현장에서 문제가 확인된 겁니다. 이 숫자 차이 자체가 국정조사의 중요한 대상입니다. 왜 처음부터 전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는가?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인가? 지역 선관위가 상황을 늦게 올린 것인가? 중앙 선관위가 보고를 받고도 즉시 대응하지 못한 것인가? 단순한 집계 실수인지, 조직 전체의 위기 대응 능력이 부족했던 것인지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6월 18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입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여야 간사를 맡았습니다.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총 1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활동 기간은 45일입니다. 필요하다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사는 기관 보고와 자료 제출, 증인과 참고인 출석, 청문회와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의 첫 번째 대상은 투표용지 인쇄 수량입니다. 선관위는 왜 필요한 만큼의 용지를 인쇄하지 않았을까요?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는 남는 용지를 줄이겠다며 인쇄 기준을 낮춘 결정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선거입니다. 일반 상품이라면 재고를 줄이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용지는 다릅니다. 조금 남는 것보다 한 장이 부족한 것이 훨씬 심각합니다. 남는 투표용지는 절차에 따라 폐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투표용지는 선거 당일 즉시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유권자의 투표권은 나중에 보상할 수도 없습니다. 국정조사에서는 인쇄 수량을 낮춘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이를 보고받았는지, 누가 최종적으로 승인했는지, 위험성에 대한 내부 경고는 없었는지, 선거 전에 모의 훈련과 점검을 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 선거 당일 보고와 대응입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현장에서는 언제 처음 파악했는가? 지역 선관위에는 언제 보고됐는가? 중앙 선관위에는 몇 시에 보고됐는가? 추가 용지는 왜 신속하게 공급되지 못했는가? 전국 상황을 한눈에 확인하는 실시간 관리 체계는 있었는가?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은 투표 종료 약 40분 전에야 용지 부족 문제를 처음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태가 그 전에 이미 여러 지역에서 발생했다면 최고 책임자까지 보고되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따져야 합니다. 최고 책임자가 너무 늦게 보고받은 것인지, 보고를 받고도
적절하게 조치하지 못한 것인지 실무자와 간부 사이의 지휘 체계가 사실상 무너져 있었던 것인지 국정조사와 수사가 이 과정을 추적하게 됩니다. 세 번째 대상은 참정권 침해 규모입니다. 투표가 잠시 중단됐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 규모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몇 분 동안 중단됐는가? 몇 명의 유권자가 기다렸는가? 기다리다 돌아간 사람은 몇 명인가? 돌아간 사람이 다시 와서 투표했는가? 끝내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있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별개로 한 사람이라도 투표 기회를 잃었다면 민주주의 절차의 중대한 실패입니다. 선거는 결과만 공정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투표하려는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도 단순히 당락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표하지 못한 국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6월 7일 국회에 조속한 국정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와 사건 전모를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의견도 들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6월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송파 강남서 초강진 동작구 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재 합수본은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줄인 결정 과정과 내부 정결 구조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 추가 용지 요청 과정, 투표용지 보관과 폐기 문제, 당시 간부들의 보고와 대응 과정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선관위는 정부 부처가 아닙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정부가 선관위의 선거 업무를 직접 지휘하거나 대신 처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도 자신들은 선거 지원 부처이며 선관위의 요청 없이 투개표 업무를 독자적으로 관리하거나 조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정부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인력과 시설을 지원합니다. 경찰은 투표소와 개표소의 안전을 담당합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가 선관위를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선거 업무를 직접 장악하는 방식은 또 다른 논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책임 규명은 강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관위의 정치적 독립성도 지켜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는 것이 이번 정부 대응의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정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움직이면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반대로 정부가 너무 앞서가면 독립기관을 압박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증거와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합니다. 국정조사는 공개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책임과 의도를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선관위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외부 진상규명위는 선거관리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노태학 전 위원장 등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 6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감사원 감찰을 포함한 강력한 외부 통제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선관위는 재발 방지책으로 5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와 배분 기준의 전면 재검토, 투표용지 잔량 실시간 모니터링, 추가 용지 배부 절차의 표준화, 비상대응 전담 인력과 현장 지원단 운영, 비상상황 대응 훈련의 정례화입니다. 방향 자체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은 대책을 발표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신뢰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선거관리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초기 집계와 최종 집계도 크게 달랐습니다. 책임자가 언제 무엇을 보고받았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대책보다 실행 결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인쇄 기준을 실제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 몇 %의 예비 용지를 확보할 것인지, 용지가 부족해지기 전에 어떤 경보가 울리게 할 것인지, 추가 용지는 몇 분 안에 공급할 것인지, 중앙과 지역 선관위가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 구체적인 숫자와 절차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민 여론입니다. 전국 지표조사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5%였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여야 지지층을 넘어 국민 다수가 진상규명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대학생들의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청년층이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투표권은 정치 참여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표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 자체가 불가능했다면 정치적 선택의 출발점부터 무너진 겁니다. 다만 85%라는 숫자를 과도하게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국 재선거에 찬성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의적인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국민 85%가 판단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먼저 정확한 사실 확인입니다. 누가 잘못했는가? 왜 용지가 부족했는가? 투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가? 고의성이 있었는가? 같은 사고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라는 요구입니다. 국정조사에 대한 높은 지지는 어떤 결론이든 내려도 된다는 백지수표가 아닙니다. 조사를 철저하게 하되 증거보다 정치적 주장을 앞세우지 말라는 뜻으로 읽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정치권도 진상규명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범위를 놓고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뿐 아니라 정부의 대응도 엄정하게 따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검과 선관위 조직 개편, 일부에서는 재선거 문제까지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합동수사본부를 통한 진상규명, 선관위법과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하다면 중장기적인 헌법 개정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야의 시각 차이는 국정조사가 진행될수록 커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책임과 정부의 대응 실패를 강조할 겁니다. 민주당은 선거 불복 주장과 진상규명을 구분하려 할 겁니다. 한쪽은 수사와 특검을 강조합니다. 다른 한쪽은 제도 개혁과 조직 개편을 강조합니다. 문제는 국정조사가 정당 간 공격 수단으로만 흘러갈 경우입니다. 책임자에게 고성을 지르는 장면만 남고 왜 용지가 부족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발언만 쏟아지고 재발 방지 제도는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정치권의 유혹도 커집니다. 강한 표현을 사용하면 언론의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선거나 부정선거 같은 말을 꺼내면 강성 지지층을 결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조사의 성패는 말의 강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료와 증언, 기록과 시간대, 의사결정 과정으로 결정됩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량을 줄인 이유입니다. 단순히 비용과 폐기량을 줄이기 위한 판단이었는가? 과거 투표율 자료를 잘못 적용한 것인가? 사전 투표율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인가? 현장 선관위의 추가 요청을 중앙에서 무시한 사실이 있는가? 이것을 밝혀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휘부의 책임입니다. 인쇄량 축소 방침을 고위 간부가 보고받았는가? 보고받고도 승인했는가? 위험성을 제대로 검토했는가? 선거 당일 사태를 언제 알았는가? 알고 난 뒤 어떤 조치를 지시했는가? 최고 책임자가 늦게 보고받았다면 보고 체계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국정조사가 개인 몇 명의 사태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 과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피해 유권자의 규모입니다.
투표가 중단된 시간, 현장에서 기다린 인원,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간 인원, 다시 투표소를 찾지 못한 인원. 이 자료가 확보돼야 합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는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먼저 국민의 권리가 실제로 얼마나 침해됐는지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선관위 조직의 독립성과 책임성입니다. 선관위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의 눈치를 보면서 선거를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조직이 돼서도 안 됩니다. 독립성과 무책임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선관위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감사와 국회 통제를 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상임위원 체제를 확대할 것인지, 외부 감사기구를 둘 것인지, 감사원 감찰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국회 보고 의무를 강화할 것인지, 고위 간부 임명 구조를 바꿀 것인지, 이 문제가 향후 개혁 논쟁의 중심이 될 겁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정부와 선관위 사이의 정보 공유입니다. 선거 당일에는 선관위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투입됩니다. 행정안전부도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경찰도 안전관리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기관마다 상황실은 있었지만 용지 부족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비상상황 정보는 즉시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선거 지휘권은 선관위에 2대. 투표 중단이나 대규모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정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알려지는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행정적 무능과 지휘체계 실패가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인쇄 기준을 무리하게 줄였고 위험성 검토가 부족했고 보고가 늦었으며 현장 대응도 실패한 것으로 결론 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징계 책임과 함께 선관위 조직 개편이 본격화될 겁니다. 두 번째는 고위 간부가 위험성을 알고도 무리한 결정을 유지했다는 증거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단순 실수가 아니라 중대한 직무유기나 은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자 처벌 요구도 훨씬 강해질 겁니다. 세 번째는 국정조사가 부정선거와 재선거 공방으로만 흐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건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요구한 국민은 많지만 정치권의 모든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확대할 경우 오히려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에도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조사와 합동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책임규명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은 국민 여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정치적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증거를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료가 삭제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피해 유권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선관위가 국회와 수사기관에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선관위의 독립성도 존중해야 합니다. 정부가 선거관리 권한을 가져오거나 정치적으로 유리한 인물을 선관위에 배치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선관위 개혁의 목적은 정부 통제 강화가 아닙니다. 선거 신뢰 회복이어야 합니다. 국민의 관심도는 당분간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정조사 기관 보고에서 누가 증인으로 나오는지, 노태학 전 위원장과 전현직 고위 간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는지, 투표용지 인쇄량 감축 문건이 공개되는지,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의 규모가 확인되는지, 합동수사본부가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 이 5가지가 관심의 중심이 될 겁니다. 특히 국정조사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국정조사는 정치적 제도적 책임을 따집니다. 검경수사는 형사 책임을 확인합니다. 외부 진상규명위원회는 조직 내부의 행정 책임을 살펴봤습니다. 세 절차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자료를 공유해야 합니다.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국회에 아무 자료도 내놓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국정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수사 내용을 정치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각 절차의 역할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국회는 6월 1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식 시작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45일입니다. 8월 1일까지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를 조사합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는 251명 가운데 250명이 찬성했습니다. 전국 지표조사에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5%였습니다. 국민적 요구가 매우 강한 사안입니다. 외부 진상규명위원회의 최종 조사에서는 91개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했고 26곳에서 투표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와 6명에 대한 징계도 권고됐습니다. 정부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선관위와 지역 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인쇄량 축소 결정과 내부 보고 체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인쇄 기준 재검토와 실시간 잔량 관리, 비상인력과 현장 지원단 운영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없습니다. 사과와 사퇴만으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를 시작했다고 해서 책임이 자동으로 밝혀지는 것도 아닙니다. 국정조사의 진짜 목적은 누군가를 큰 소리로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용지가 부족했는지 밝히는 것입니다. 투표하지 못한 국민이 몇 명인지 밝히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독립돼야 합니다. 하지만 책임에서도 독립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관위를 장악해서도 안 됩니다. 정치권은 의혹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결론을 먼저 정해서도 안 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쟁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재선거라는 구호보다 증거가 먼저입니다. 기관 해체라는 주장보다 실효성 있는 개혁안이 먼저입니다. 고성과 공방보다 사건 당일의 기록이 먼저입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또 하나의 정치 싸움으로 끝날지 대한민국 선거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지는 앞으로 45일 동안 국회가 보여주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선관위 개혁을 위해 외부 감사와 국회 통제를 강화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선관위 내부 개혁을 중심으로 가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